아빠, 몸조리 잘하세요. 나 혼자 어떡하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박민수 사시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들을 꽉 쥐었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 서지혜 사시비는 손톱을 다듬으며 입술을 삐죽였다. 여보, 정말 이래야 돼? 우리 아빠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노인 2명을 우리가 다 모셔야 하는 거야? 뒷좌석에서 박철수 73 노인은 작게 웅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 건설회사 중견 간부로 일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웠던 그였다. 아들 민수를 서울대에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대줬던 당당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왼쪽 팔다리가 불편해졌고 말도 어눌해졌다. 아니다. 괜찮아. 철수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지만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어휴, 말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병원비만 얼마나 들었는데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다고요. 민수는 백미러로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힐끗 보곤 시선을 돌렸다. 솔직히 그도 부담스러웠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었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판에 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하기는 벅찼다.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시골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잖아요. 민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30년 전 철수가 농촌에서 상경해 막노동으로 시작했던 그 시절. 손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도 꿋꿋이 일했다.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돈을 붙일 때마다 우리 민수는 꼭 좋은 대학 보낸다고 다짐했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민수를 과외시키고 학원을 보냈다. 민수가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철수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었다. 이제 우리 아들 잘 됐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점점 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에서도 일찍 자리를 떴다. 아빠는 시골에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철수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민수는 처음엔 병원에 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도 귓등으로 들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요. 그냥 시골집에서 쉬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지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방치됐던 경기도 외곽의 낡은 집을 언급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끊긴 지 오래된 폐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거기라면 조용하잖아요. 아버님께서 요양하시기 딱 좋죠. 민수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내의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를 그 폐가로 데려가는 길이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주변은 온통 잡초로 뒤덮인 논밭뿐이었고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냐? 철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계시던 집이에요. 아빠도 기억하시잖아요. 민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30분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으스스한 분위기의 낡은 기와집이었다. 담벼락은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자, 도착했어요. 민수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간이 침대와 이불, 그리고 며칠치 식료품이 전부였다. 진짜 여기서 살라는 거야?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수는 외면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전화는
여기 휴대폰 드릴게요. 민수는 구형 피처폰 하나를 아버지 손에 쥐어줬다. 충전기도 함께였다. 여보, 빨리 좀 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한다고요. 지혜가 차 안에서 재촉했다. 민수는 서둘러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시고 침대를 펴고 식료품을 놓았다. 그럼 아빠 몸조리 잘하세요. 민수야. 철수가 아들의 옷깃을 붙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나 혼자. 어떡하냐? 괜찮으세요, 아빠? 곧 올게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 차가 출발하자 철수는 어둠이 깔린 낡은 집 안에 홀로 남겨졌다. 텅 빈 방에서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하느님, 이게 무슨 벌입니까? 쥐가 천장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바람이 새어들어와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30년 전 자신이 흘린 땀과 피가 이런 결말을 위한 것이었는지 철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렸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맺혔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여보,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지혜가 민수의 얼굴을 힐끗 보며 물었다. 아니,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방금 전 본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어둡고 음산한 폐가에 홀로 남겨진 노인의 뒷모습.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붙잡던 그 절박함.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빠도 적응하실 거고. 민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끊겼으며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서 30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다.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아버님 혼자서. 민수가 불현듯 입을 열었지만 지혜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러게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이 돈 아깝다고 했잖아. 시골집이 낫다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모실 수도 없잖아요. 우리 집은 좁고 애들도 있고. 당신 월급으로 아버님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 지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서울 아파트 대출금에 두 아이의 사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한 살림에 아버지의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런 곳에 버려두는 것이 옳은가?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1990년 가난했던 그 시절. 민수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였다. 반 아이들은 모두 새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만 민수만 낡아 빠진 흰 운동화를 신었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고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왔다. 너 그 신발 언제부터 신었냐? 거지냐? 반 친구들이 놀렸지만 민수는 참았다.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철수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손에는 새 운동화 상자가 들려 있었다. 민수야, 이거 신어봐라. 상자를 열자 새하얀 나이키 운동화가 들어 있었다.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기 있던 모델이었다. 아빠, 이거 비싼 거잖아요.
괜찮아.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데 이것도 못 사주냐. 철수는 웃었지만 민수는 알았다. 아버지의 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것을, 손톱이 검게 멍든 것을, 페인트 냄새가 옷에서 배어 나오는 것을.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아버지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을,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야간 작업까지 했다는 것을. 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런데도 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셨나 봐. 민수는 그날 밤 베개를 적셨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더 고생한다는 것이 미안했고 동시에 감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졌을까? 여보, 뭐 생각해요? 지혜의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참,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어요. 애들도 좋아할 거고. 그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 화려한 레스토랑의 불빛을 보면서도 그는 계속 생각했다. 아빠는 지금 뭐 드시고 계실까? 폐가에는 전기가 없었다. 촛불 하나로 어둠을 밝힐 뿐. 간편식으로 포장해둔 밥과 반찬이 전부였다. 물은 근처 개울물을 떠와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다. 걷기도 힘드신데 어떻게 물을 길어오실까? 민수의 가슴은 더욱 조여왔다.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두 아이 준호시비와 지민구이 신나게 메뉴판을 펼쳤다. 아빠, 나 스테이크 먹을래요. 저는 파스타요.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 나이 때 아빠가 사주신 자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철수는 월급날이 되면 꼭 민수를 데리고 중국집에 갔다. 자장면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민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빠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공부해야 하니까. 그때의 아버지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지금 민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께 드린 구형 피처폰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다. 전화해볼까? 괜찮으신지. 하지만 민수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두려웠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혹시 울고 계시진 않을까? 혹시 도와달라고 하시진 않을까? 여보, 자꾸 뭘 보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고 지혜도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다. 오늘 고생했어요. 빨리 자요. 그래.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이 맞는 걸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폐가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추운 밤 전기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붙잡던 그 절박한 눈빛이.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다. 60km 떨어진 폐가에서 철수는 홀로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고 그는 최대한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버지 생각이 맴돌았다. 진짜 괜찮으실까? 밤에 잘 주무셨을까?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께 드린 피처폰 번호를 보며 고민했다. 전화해봐야 하나? 아니, 주말에 가보면 되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민수는 결국 전화를 걸기로 했다. 여보세요, 아빠?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다. 휴대폰을 못 찾으시나? 아니면 충전이 안 됐나? 민수는 불안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자신을 진정시켰다. 괜찮아. 그냥 전화를 못 받으신 거야. 주말에 가보면 돼. 오후 업무를 보던 중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경기도 파주시 파출소 김철민 경위입니다. 혹시 박철수 씨가 아버님이 맞으신지요?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님께서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빨리 오십시오. 위치는? 경위는 주소를 알려줬고 민수는 부랴부랴 회사를 나섰다. 손이 떨려 차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무슨 일이지? 아빠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평소 1시간 걸리는 거리를 40분 만에 달렸다. 경찰이 알려준 주소는 폐가에서 2km 떨어진 마을회관이었다. 도착하자 경찰차 2대와 앰뷸런스가 보였다. 민수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박민수 씨입니까? 김철민 경위가 다가왔다. 네, 제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마을회관 안에는 몇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는 담요에 쌓인 노인이 누워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있었다. 아빠, 민수가 달려갔다. 철수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 아들, 아. 철수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어요? 민수가 경희에게 물었다. 오늘 아침 마을 주민 한 분이 산책하다가 발견하셨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들판이요? 네. 어제 밤부터 그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민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어제 밤부터요? 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경희는 철수의 손을 보여줬다. 손가락은 피투성이었고 손톱은 거의 다 벗겨져 있었다. 이건 어르신이 집 문을 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민수의 뇌리에 어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폐가를 나올 때 민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물쇠를 채웠다. 아니, 제가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경희가 부축했다. 어르신은 밤새 문을 두드리고 손으로 긁으셨던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결국 집을 나와 도움을 청하려 마을로 가셨던 것 같은데 체력이 떨어져서 중간에 쓰러지신 겁니다. 빌어먹을. 한마을 주민이 욕을 뱉었다. 어떤 자식이 늙으신 아버지를 그런 곳에 혼자 둬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게다가 문까지 잠가놓고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노인학대 아니야?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는 그냥 됐습니다. 일단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다. 철수를 들것에 올렸고 앰뷸런스로 옮겼다. 같이 타십시오. 민수는 앰뷸런스에 올라탔다. 옆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철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슬픔만이 가득했다. 앰뷸런스가 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시골 마을을 울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철수를 응급실로 옮겼다. 민수는 밖에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장기 손상이 왔고 탈수로 인한 심부전 증세도 보입니다. 더 늦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은요? 일단 응급처치를 했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의사는 말을 흐렸다. 민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제발 살려주세요. 민수는 의사에게 애원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민수가 만든 결과였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민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지혜였다. 여보, 왜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갑자기 나갔다고.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응급실에. 네, 무슨 일인데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한참을 듣던 지혜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골집은 위험하다고.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아빠가 죽을 뻔했다고. 민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지혜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요? 중환자실 하루에 얼마인 줄 아세요? 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였다. 모두 다 내 잘못이야.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민수는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못했다. 한순간도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새벽 2시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분이 잠깐 깨어나셨어요. 보호자분을 찾으십니다. 민수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떴다. 아빠, 민수야.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철수는 힘없이 손을 들었다. 민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구나. 아빠가 왜요? 제가 미안하죠. 내가 힘들었구나. 아빠가 짐이 됐지.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민수는 울먹였다. 철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에서 평생의 무게를 느꼈다.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앉은 민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벽 3시, 지혜가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여보, 아직 병원에 있어요? 응. 아빠가 깨어났다가 다시 주무셨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내일 회사는요? 모르겠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럼 애들은 제가 챙길게요. 근데 병원비는 나중에 얘기하자. 민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봤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1995년 겨울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그날도 눈이 내렸다. 민수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여기 좀 더 들어주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몰래 현장 쪽으로 다가갔다. 어두운 조명 아래 철수는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 박 선배, 이거 마지막이니까 힘내봐요. 동료 노동자가 소리쳤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재를 들었다. 영하의 날씨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직접 보니 더 절절하게 느껴졌다. 작업이 끝나고 철수가 현장을 나설 때 민수는 급히 몸을 숨겼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면 창피해할 것 같았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내일 또 봅시다. 철수는 동료들과 인사하며 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몰래 뒤따라갔다. 아버지는 편의점에 들렀다. 뭘 사나 봤더니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였다. 저게 저녁이신가?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매일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밥을 먹고 오시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간단하게 때우시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들어와 있었다.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수야. 공부 다 했냐? 네, 아빠. 그래, 수고했다. 씻고 자거라. 철수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웃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다음날 민수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 대학 포기하려고요. 뭐? 민수야, 내 성적이면 서울대도 갈 수 있는데. 집이 어려워서요.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싶어요. 담임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뭐겠니? 내가 공부 포기하는 거?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거?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게 자랑이라고 하시더라. 자기는 힘들어도 괜찮다고. 내가 잘 되는 게 꿈이라고. 민수는 울컥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은 공부해. 나중에 잘 돼서 아버지께 보답하면 돼. 민수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대에 합격했다. 합격 발표 날. 철수는 민수의 손을 잡고 울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 아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아빠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아버지를 잊어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현재 병원복도.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어째서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아버지가 짐이 됐을까?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이니 조금 쉬세요. 지금은 면회 시간도 아니고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보호자님이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쓰러지든 말든 상관없었다. 지금은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새벽 4시 또 다른 가족이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노부부였는데 며느리가 아픈 것 같았다. 할아버지, 며느리분 많이 편찮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그렇다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안 됐습니다. 자네는? 제 아버지가. 민수는 간략하게 설명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지. 어릴 땐 부모가 다 해주는데 커서는 부모를 짐으로 여기더군.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라네.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지. 옛날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부담이 된 거야.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말이야, 부모는 자식 원망 안 하더군. 아무리 못돼 먹은 자식이라도. 노인의 말에 민수는 울컥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아버지가 보였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원망이 없었다. 아빠, 저 같은 놈은 원망하셔야 해요.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6시 의사가 회진을 돌았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장기 손상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요. 정말요? 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아빠를 그 지경까지 만들었어. 8시가 되자 면회 시간이 시작됐다. 민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철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아빠, 저예요. 민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다. 평생 노동한 흔적이었다. 아빠, 제가 너무 못났죠. 아빠가 저 위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민수는 목이 메었다. 저는 아빠를 버렸어요. 그것도 그런 끔찍한 곳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철수의 손등 위에. 정말 죄송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때 철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수의 손을 꽉 쥐는 것 같았다. 아빠.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다만 그 손길만으로 민수는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절 용서하시는 거죠. 민수는 아버지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중환자실 안에서 한 아들의 참회가 울려 퍼졌다. 사흘이 지났다.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민수는 그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회사는 연차를 내고 집에도 가지 않았다. 지혜는 매일 전화로 불만을 토로했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애들도 아빠 찾는다고요. 조금만 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벌써 며칠째인데. 그건 나중에. 당장 내일이 카드값 결제일인데 우리 집 대출 이자는 어떡하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돈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아버지가 전부였다. 일반 병실로 옮긴 첫날 철수가 눈을 떴다. 아빠. 민수가 달려갔다. 철수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네, 아빠. 저예요.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아빠가 아프셔서.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짐이 되지?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아빠. 절대 아니에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철수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빠를 그런 곳에 두고 온 건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민수는 울먹였다.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떨리는 손으로. 너도 힘들었구나. 아니요, 아빠. 제가 나빴어요. 아빠가 저 위에 평생 고생하신 거 알면서도 저는 그만 울어라.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간호사가 들어와 철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네요. 식사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죽을 갖다 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배고프시죠?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아빠, 부탁이에요.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이 나왔고 민수는 한 숟가락씩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다. 천천히 드세요, 아빠. 고맙다. 제가 고마운 거죠.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예전에 아버지가 어린 민수에게 밥을 먹여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1987년 민수가 5살 때. 민수야, 아해봐. 철수는 숟가락에 밥을 떠서 민수 입에 넣어줬다. 맛있니? 응,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민수 튼튼하게 커야지. 그때의 아버지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역할이 바뀌었다. 죽을 다 먹이고 나서 민수는 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에 다녀오게 도와드렸다.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아빠, 편하게 주무세요. 민수야. 네, 미안하다. 아빠가 왜요?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짐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네. 아빠가 저 위에 평생 고생하신 거 저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그 눈물을 닦아드렸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를 모실게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내 형편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그냥 편히 계세요. 민수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저녁이 됐다. 지혜가 병원으로 왔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여보, 왔어? 네. 애들은 친정 엄마한테 맡겼어요. 지혜는 철수를 힐끗 보고는 민수에게 도시락을 건넸다. 이거 먹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고마워. 민수는 도시락을 받았지만 먹지 않았다. 대신 철수에게 물었다. 아빠, 저녁 드셨어요? 응, 아까 죽 먹었다. 조금 더 드실래요? 제 도시락 좀 드세요. 아니다, 괜찮아. 아빠, 많이 드셔야 기운 나시잖아요. 민수는 도시락을 열어 반찬을 아버지께 권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보, 그건 당신 먹으라고 싼 건데. 괜찮아. 나는 나중에 먹으면 돼. 아? 지혜는 한숨을 쉬고는 복도로 나갔다. 민수는 아버지께 계속 음식을 권했다. 아빠, 이 계란말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고맙다. 철수는 아들이 주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복도에서 지혜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엄마, 나예요. 그래, 어떻게 됐니?
시아버님은 좀 나아지셨대요. 근데 민수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왜? 병원을 안 떠나요. 회사도 안 가고 계속 시아버님만 챙기고. 그럼 좋은 거 아니냐? 효자네. 무슨 효자요? 병원비는 어떡하고요? 벌써 몇백만 원 나왔다고요. 그것 참. 지혜는 짜증을 냈지만 친정 어머니는 다르게 말했다. 지혜야, 그래도 시아버지잖니. 내 남편이 효자인 게 나쁜 건 아니야. 엄마는 모르세요. 우리 집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됐어요, 엄마. 나 끊을게요. 지혜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다. 민수는 여전히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응? 밖에서. 민수는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다. 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뭐가? 회사도 안 가고 집에도 안 오고. 당신 정신 차려요. 민수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뭐? 아빠를 제대로 모시려고. 미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요? 애들 학비는? 대출은? 다른 일 찾으면 돼. 아빠보다 중요한 건 없어. 당신 진짜. 지혜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확고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혜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철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아빠,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그 손에서 평생의 사랑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화로. 부장님, 저 박민수입니다. 민수? 무슨 일이야? 사흘째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그래, 알아. 근데 언제 복귀할 건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부장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려고요. 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대기업 그만두고 뭐 하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후, 알았어. 그럼 사직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 감사합니다, 부장님.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12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병실로 돌아가자 철수가 깨어 있었다. 아빠, 주무셨어요? 응. 너는? 저는 괜찮아요. 민수는 웃으며 아버지 옆에 앉았다.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회사는 괜찮으냐? 네, 괜찮아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민수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다. 사실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철수는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빠, 괜찮아요. 다시 누우세요. 안 돼. 안 돼. 내가 회사를.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빠,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민수야, 회사는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이. 아빠가 제 인생보다 중요해요. 민수의 말에 철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 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민수는 아버지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지혜가 다시 병원에 왔다. 이번에는 두 아이도 함께였다. 할아버지, 준호와 지민이 병실로 뛰어들었다. 철수는 손주들을 보며 반가워했다. 왔구나.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응, 고맙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민수는 복도에서 지혜와 마주했다. 정말 회사 그만뒀어요? 응. 당신 미쳤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집은 어떡하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알았어. 지혜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저녁이 됐다. 철수는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네, 아빠. 너 정말 괜찮은 거냐? 네, 괜찮아요. 회사 그만두면 힘들 텐데. 아빠, 저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일 찾으면 돼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너한테 짐만 되고. 아빠, 민수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다. 짐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세요? 제가 아팠을 때 아빠가 밤새 간호해 주셨잖아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빠는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지.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제게 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민수도 함께 울었다. 고맙다, 아들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밤이 깊었다. 민수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됐다. 회사를 그만뒀으니 수입이 끊겼다.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집 대출 이자도 내야 했다.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버지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 다음 날 민수는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없었다.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던 사람이 갈 곳은 많지 않았다. 일단 뭐라도 해야겠지. 민수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퇴원 날짜가 잡혔다.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재활치료 일정을 잡았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퇴원 준비를 하며 민수는 고민했다. 아버지를 어디로 모실 것인가? 집은 좁았다. 방이 2개뿐이고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다시 시골집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요양원 밖에 없나? 민수는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검색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어떡하지?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때 철수가 말했다. 민수야. 네, 아빠. 나는 시골집으로 가겠다. 아빠, 그건 안 돼요. 괜찮아. 이번엔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아빠, 제발.
민수는 간절히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다. 아빠,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퇴원 전날 밤 민수는 병실에서 아버지와 둘이 있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나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다. 네, 아빠. 말씀하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돈을 좀 모아뒀다. 네. 민수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다.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2억 정도? 2억? 민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실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런 돈이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을 만들어뒀더구나. 내 명의로. 철수는 천천히 설명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과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 그리고 시골 땅을 팔아서 모은 돈, 모두 합쳐서 2억 정도 됐다고 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다. 이 돈은 너희 엄마가 손주들 교육비로 쓰라고 남긴 거야.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근데 지금 내가 힘들잖니. 그러니 이 돈 써라. 아빠, 통장이 시골집 서랍에 있다. 가서 가져와라.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끝까지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에. 아빠, 그 돈은 아빠가 쓰셔야 해요. 요양원 들어가시고 재활치료 받으시고. 아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더 중요해. 아빠. 민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철수도 아들을 안았다. 고맙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민수는 시골집으로 갔다. 폐가로 변한 그곳, 아버지를 버렸던 그곳.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음산하고 낡았다.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이 나왔다. 어머니. 민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다.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니 정확히 2억 300만 원이 있었다. 민수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병원비를 정산했다. 그리고 요양원을 알아봤다. 좋은 시설을 찾았다. 월 250만 원이었지만 재활치료 시설이 잘 돼 있었다. 아빠, 여기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아. 철수는 요양원에 입소했다. 깨끗한 방, 친절한 간호사, 좋은 음식,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민수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했다. 아빠, 오늘 날씨 좋죠? 그래, 좋구나. 재활치료는 어떠세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민수는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지혜는 민수가 회사를 그만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신 언제까지 백수로 있을 거예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일자리 구할게. 언제? 벌써 한 달째잖아요. 미안해. 민수는 계속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요양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이웃 방에 계신 김영수 78 할아버지였다. 자네가 박 어르신 아드님이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네.
나는 김영수라고 하네. 김할아버지는 친절했다. 민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는 게 쉽지 않지. 자네는 효자네. 아니요, 당연한 거리요. 당연하다니. 요즘엔 부모 버리는 자식도 많은데. 민수는 가슴이 찔렸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근데 자네 직업이 뭔가? 아, 지금은 구직 중입니다. 그래, 무슨 일 했었나?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마케팅? 그거 좋지.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회사에 와보지 않겠나? 네, 내가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네. 식품 유통 회사인데 마침 마케팅 팀장을 구하고 있었어. 민수는 놀랐다. 정말요? 그럼 내일 한번 와보게. 마음에 들면 일해주고. 김할아버지는 명함을 건넸다. 대한식품유통 대표이사 김영수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를 방문했다. 중견 기업이었고 분위기도 좋았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뭘, 효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면접을 보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다. 연봉은 이전 회사보다 조금 낮았지만 만족스러웠다. 아빠, 저 취직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철수는 기뻐했다. 민수도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가 지혜에게 알렸다. 여보, 나 취직했어. 정말요? 응, 다음 주부터 출근해. 지혜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는 웃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6개월이 흘렀다. 민수는 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왼쪽 팔다리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말도 또렷해졌다. 아빠, 오늘 걸음걸이가 좋아지셨어요. 그래. 열심히 운동했거든. 철수는 활짝 웃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그 웃음이 좋았다. 어느 일요일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요양원을 찾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준호와 지민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철수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해했다.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가족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상쾌했다. 아빠, 기분 좋으시죠? 응, 정말 좋구나. 철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수야.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 지혜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이분이 계셨기에 우리 남편이 있는 거지.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철수는 손주들에게 음식을 챙겨주며 흐뭇해했다.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해. 네, 할아버지. 식사 후 민수는 아버지와 둘이 방에 앉았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다행이네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나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아빠, 왜 또 그러세요? 아니, 정말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민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빠가 저 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평생 힘든 일 하시면서 절 공부시키시고 대학 보내시고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아빠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아들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6개월 만에 부장으로 올랐다. 박 부장 축하합니다. 김영수 대표가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 매출이 30% 올랐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기뻤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알렸다. 여보,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요. 아이들도 기뻐했다. 아빠 최고. 하지만 민수가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빠, 저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아. 다 아빠 덕분이에요. 무슨, 내가 잘한 거지. 아빠가 평생 보여주신 성실함, 책임감. 그게 저를 만든 거예요. 철수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주말 민수는 가족을 데리고 외식을 갔다. 철수도 함께였다. 요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아 나온 것이다. 할아버지, 여기 음식 맛있어요. 그래, 맛있구나. 철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행복이구나. 식사 후 가족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아빠 예쁘죠? 응, 정말 예쁘구나. 철수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나 너무 행복해. 저도요, 아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민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아빠. 고맙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가족은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아빠,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민수는 아버지를 배웅하고 차에 올랐다.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다.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사랑해요, 아빠. 민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한 달 후 철수는 요양원을 퇴소했다. 재활이 끝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빠, 이제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죠. 민수는 아이들 방을 정리해 아버지 방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한 방을 같이 쓰기로 했다. 할아버지, 우리 방 예쁘죠? 응, 고맙다. 철수는 새 보금자리에 정착했다. 민수는 매일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재미있겠구나. 부자의 대화는 계속됐다. 지혜도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1년 후, 민수는 상무로 또 한 번 승진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집에서는 행복한 가장이 됐다. 어느 일요일 가족은 함께 교회에 갔다. 예배 후 철수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빠.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절 키워주셔서. 철수는 아들을 껴안았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를 폐가에 버렸던 그날, 그리고 10분 뒤 받았던 전화. 그 전화가 아니었다면 민수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아버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잃은 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전화가 모든 걸 바꿨다.
민수는 깨달았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빠,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아빠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고맙다. 민수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지혜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여보, 행복해요? 지혜가 물었다. 정말 행복해. 나도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다. 철수, 민수, 지혜, 준호, 지민. 자, 다 같이 식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 속에는 사랑이, 행복이,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예전처럼 건강하진 않지만 행복한 얼굴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민수는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평생 아빠 곁을 지킬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철수는 평생 꿈꿔왔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것임을.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시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